여러분, 집에 반드시 버려야 할 5가지 물건들을 알고 계신가요? 겉보기에 평범해 보여서 그냥 두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돈줄을 막고 건강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물건들입니다. 그중 어떤 것은 오래 두면 불길의 씨앗이 되어 집 전체를 순식간에 불바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눈에 잘 띄지 않지만 한번 사고가 터지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깁니다. 또 어떤 것은 무심코 먹었다가 치료제가 아니라 독이 되어 몸을 해치고 병원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깝다고 두었던 게 결국 지갑을 비우고 가족 건강까지 위협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어떤 것들은 집안 곳곳을 차지하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게 돈을 계속 새어나가게 만듭니다. 쓸모가 없어 보이지만 버리지 못한 채 쌓아두다 보면 집은 점점 좁아지고 마음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심지어 어떤 것은 옷장에 숨어서 우리의 지갑을 조이는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입을 옷이 없다라고 말하면서도 수백 벌의 옷이 걸려있는 이유. 이 또한 돈줄을 막는 대표적인 범인입니다. 마지막으로 물건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버리지 못하는 습관 자체입니다. 정리를 못하는 습관은 시간이 지날수록 집안을 창고로 만들고 결국 인생 전체의 흐름을 막아버립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5가지 물건과 습관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집을 정리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돈, 건강, 안전, 그리고 마음의 평안까지 직결된 문제입니다. 특히 마지막에 말씀드릴 5번째는 지금까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이니 절대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낡은 전자제품과 보조 배터리 같은 고장난 기기들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꼭 한 번씩 등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느 아파트에서 갑자기 불길이 치솟아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놀란 주민들이 허둥지둥 대피하는 모습입니다. 원인을 들어보면 의외로 흔한 것들이 많습니다. 바로 오래된 보조 배터리, 전기자전거 배터리, 혹은 서랍 속에 방치된 낡은 휴대폰 때문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비행기에서도 화재 사고가 자주 보고되는데 그 원인 역시 기내에 가지고 들어간 보조 배터리가 폭발하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위험한 물건들이 우리 집에도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쓰지 않는다고 안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치된 전자제품은 더 위험합니다. 너무 과하게 충전하거나 배터리가 부풀어 오른 상태로 서랍 속에 그대로 놓여 있으면 언제든지 작은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55세 최영호님의 사례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최영호님은 자녀들이 쓰던 휴대폰, 노트북, 태블릿 PC를 언젠가 필요하겠지라는 생각으로 모두 창고에 모아두었습니다. 그런데 여름철 한낮 창고 온도가 35도를 넘었을 때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래된 보조 배터리 하나가 열을 견디지 못하고 폭발하면서 검은 연기와 함께 화재가 시작된 겁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집안 가구와 일부 전자제품이 타버려 수백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최영호님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까워서 쌓아둔 게 결국 내 지갑에 더 큰 구멍을 냈구나. 사실 우리는 보조 배터리나 낡은 휴대폰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합리화합니다. 혹시 여행 갈 때 필요하지 않을까? 예비용으로 두면 언젠가 쓸지도 몰라.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최신 기기를 쓰고 있고 기술도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다시 꺼내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결국 그 물건들은 몇 년 동안 먼지만 뒤집어 쓴 채 공간만 차지하다 결국 위험물로 변합니다. 더 무서운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개인정보 유출 위험입니다. 휴대폰 속에는 옛날 연락처, 사진, 심지어 금융 관련 문자 메시지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노트북과 외장하드에는 각종 문서와 개인정보가 저장된 채로 방치되어 있지요. 이런 걸 아무 대비 없이 버렸다가 혹시라도 다른 사람 손에 들어가면 단순히 돈줄 막힘이 아니라 실제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는 집안에 방치된 전자제품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켜지지 않는 휴대폰, 충전이 안 되는 보조 배터리, 스위치를 켜도 작동하지 않는 전자제품이 있다면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보조 배터리는 배가 불룩하게 부풀어 오르거나 외관이 뜯겨져 있으면 즉시 폐기해야 합니다.
이런 물건들은 그냥 쓰레기 봉투에 버리면 안 되고 반드시 지정된 폐기물 수거함이나 주민센터, 대형마트에 설치된 전자제품 수거함을 통해 안전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개인정보가 담긴 휴대폰이나 노트북은 포맷을 하거나 전문 업체를 통해 안전하게 파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까운데 버려야 하나요?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물건을 아껴둔다고 해서 앞으로 쓸 일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 물건 때문에 더 큰 화재와 손실을 볼 확률이 높을까요? 저는 후자라고 확신합니다. 집안에 방치된 낡은 전자제품은 단순한 짐이 아닙니다. 돈줄을 막고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입니다. 오늘 집에 들어가시면 가장 먼저 서랍과 창고를 열어보세요. 거기에서 혹시 부풀어 오른 보조 배터리, 깨진 휴대폰, 작동하지 않는 전자제품이 나온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 가정의 안전을 위협하고 지갑을 조이고 있는 범인입니다. 이제는 결단해야 할 시간입니다. 정리는 단순히 집을 깨끗하게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정리는 곧 지갑을 지키는 일이고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쓰지 않는 전자제품을 버린다는 건 낭비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던 돈샘을 막고 안전을 확보하는 투자입니다. 오늘 과감히 버려보세요. 내일은 훨씬 가벼워진 집과 안심되는 마음, 그리고 더 넓어진 공간이 여러분을 기다릴 겁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집안 구석에 숨어 있는 또 다른 위험 요소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꼭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유통기한이 지나버린 약과 식품입니다. 냉장고나 찬장을 열었을 때 이미 까맣게 변한 채소나 곰팡이가 핀 반찬통, 심지어 몇 년 전 유통기한이 지난 영양제가 그대로 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가정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장면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단순히 아까운 물건, 낭비된 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전문의들은 강하게 경고합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약과 식품은 절대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도구로 변합니다. 실제로 72세 김정자님의 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김정자님은 건강을 위해 각종 영양제와 비타민을 대량으로 사두곤 했습니다. TV 홈쇼핑에서 한 번에 주문하면 2병을 더 드립니다라는 말에 혹해 1년치를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드시는 건 몇 번뿐이었고 나머지는 찬장 구석에서 유통기한을 훌쩍 넘겨버렸습니다. 어느 날 속이 더부룩해 병원에 갔을 때 의사에게서 충격적인 말을 들으셨습니다. 혹시 유통기한이 오래된 영양제를 드시고 계신 건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한마디는 김정자님의 마음을 무겁게 내리쳤습니다. 건강을 지키려고 챙겨 먹었던 것이 사실은 약효를 잃어버린 채 몸에 해로운 독성 물질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약을 먹으며 안심했던 시간이 오히려 몸에 부담을 주고 있었던 것이죠. 김정자님은 결국 수십만 원어치 영양제를 쓰레기 봉투에 버리면서 깊은 후회를 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약은 단순히 효과가 없는 알약으로 남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 성분은 화학적 변화를 일으켜 독성으로 변합니다. 해열제나 항생제 같은 경우는 위장 장애를 넘어간 손상, 신장 손상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의사들은 단호히 말합니다. 이건 치료제가 아니라 몸을 해치는 독이 될 수 있다. 음식도 예외가 아닙니다. 냉장고 속에 굳어버린 국수, 곰팡이가 핀 빵, 유통기한이 지난 통조림은 모두 우리 몸을 위협합니다. 한번 잘못 먹어 식중독이라도 걸리면 병원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결국 아까워서 두었던 것이 지갑을 더 크게 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족 갈등까지 더해집니다. 부모 세대는 아까우니까 두자는 생각을 갖지만 자녀 세대는 왜 쓸데없는 걸 쌓아두냐며 답답해합니다. 실제로 김정자님도 딸과 크게 다투신 적이 있습니다. 딸이 집 정리를 하다가 유통기한이 지난 약과 식품을 한꺼번에 버리자 김정자님은 화를 내며 돈 주고 산 건데 왜 버리냐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딸은 울분을 참지 못하고 외쳤습니다. 엄마, 이건 돈이 아니라 독이에요. 그냥 두면 병원비가 더 나와요. 그제야 김정자님은 서서히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냉장고와 찬장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세요. 최소 3개월에 한 번은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이미 지난 것은
단 1초도 망설이지 말고 과감히 버리셔야 합니다. 언젠가 먹겠지라는 생각은 결코 현실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유통기한이 지난 것은 약도 아니고 음식도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건강을 해치고 지갑을 조이는 보이지 않는 암살자입니다. 정리란 단순히 집을 깨끗하게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정리는 곧 돈을 지키고 건강을 지키는 일입니다.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유통기한 지난 약과 식품은 반드시 버려야 한다. 절대 예외는 없다. 오늘 저녁 집에 들어가시면 냉장고와 찬장을 열어보십시오. 만약 유통기한이 지난 약이나 식품이 발견된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돈줄을 막고 건강을 위협하는 범인입니다. 지금 당장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그것이 돈과 생명을 동시에 살리는 길입니다. 약보다 더 쉽게 방치되고 더 빠르게 우리 집을 좀먹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꼭 집중해서 들어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집안 곳곳에 쌓여 있는 비닐봉지 또는 종이백, 택배 박스, 빈 유리병입니다. 집을 정리하다 보면 가장 흔히 발견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쌓여 있는 비닐봉지, 종이백, 빈 박스, 빈 유리병입니다. 애초에 몇 개만 두겠다고 시작했지만 어느새 현관옆, 싱크대 밑, 베란다, 구석까지 산처럼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젠가 쓸 일이 있겠지 라는 생각에 버리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 그 언젠가는 거의 오지 않습니다. 저는 78세 이춘자 어르신의 집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합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발을 들릴 수 없을 정도로 종이백과 비닐봉지가 한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쇼핑을 할 때마다 받아온 종이백을 예쁘다며 모아두고 택배 박스는 언젠가 이사 갈 때 쓰겠다며 버리지 못했습니다. 빈 유리병은 장아찌를 담을 때 쓸 거라며 차곡차곡 쌓아두셨지요. 그런데 수십 개, 수백 개가 모였지만 실제로 쓰는 건 극히 일부였습니다. 오히려 방치된 박스에 곰팡이가 피고 빈 병에는 벌레가 알을 까기도 했습니다. 이 어르신은 나중에 정리를 도와드린 봉사자의 말에 크게 놀라셨습니다. 이건 쓸모 있는 게 아니라 집 안을 좀먹는 쓰레기예요. 그대로 두면 곰팡이와 세균이 번식해서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비닐봉지와 종이백은 보기에는 가볍고 무해해 보이지만 사실상 집안의 돈줄을 조이는 심리적 압박물입니다. 현관 옆에 쌓여있는 쇼핑백 더미를 볼 때마다 언젠간 써야지라는 압박감이 생기고 부엌 구석에 쌓인 비닐봉지를 볼 때마다 버리면 아깝지 않을까라는 불안에 따라옵니다. 이 작은 압박들이 쌓이면 결국 마음의 피로로 이어집니다. 정리가 안 된 집에 사는 사람들이 더 쉽게 우울해지고 작은 일에도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쓰레기가 마음의 짐이 되어 결국 더 큰 지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불필요한 소비를 하고 그러다 보면 또다시 비닐봉지와 종이백이 쌓입니다.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건 화재 위험입니다. 종이박스는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번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실제로 몇몇 화재 사고에서는 쌓여있던 종이박스와 종이백이 불길을 더 키우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집안 구석구석 쌓여있는 이런 잡동사니가 결국 화마를 부르는 연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첫째, 개수를 정해두는 것입니다. 비닐봉지는 딱 10개, 종이백은 5개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버려야 합니다. 필요할 때는 언제든 새로 생기니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정기적으로 점검하기입니다. 현관, 부엌, 베란다를 한 달에 한 번씩 돌아보며 더미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셋째, 마음의 기준을 바꾸는 것입니다. 아깝다는 생각 대신 이건 내 돈줄을 막고 건강을 위협하는 쓰레기라고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손이 훨씬 빨리 움직일 겁니다. 비닐봉지, 종이백, 빈 박스, 빈 병은 작고 가벼워 보이지만 사실은 무겁고 위험한 짐입니다. 쌓일수록 집은 좁아지고 마음은 눌리며 돈줄은 막혀갑니다. 지금 집안을 둘러보세요. 만약 주방 한쪽에 비닐봉지가 한 움큼 쌓여 있거나 베란다에 빈 박스가 산처럼 쌓여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지갑을 조이고 있는 범인입니다. 오늘 그 짐을 덜어내는 순간 집은 숨을 쉬고 마음은 가벼워지고
돈줄은 다시 흐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야말로 지갑을 직접적으로 조이는 핵심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네 번째는 살이 쪄서 못 입거나 유행이 지난 과잉 의류입니다. 옷장은 그 사람의 생활 습관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누군가는 깔끔하게 정리된 몇 벌의 옷으로 계절을 돌려 입지만 또 누군가는 옷장 문을 열자마자 터져나오는 옷더미에 숨이 막히기도 합니다. 혹시 몰라서 언젠가 입겠지 하며 쌓아둔 옷들이 결국 옷장을 지갑처럼 꽉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옷장이 꽉 차면 지갑은 비워진다. 저는 74세 박순자님의 사례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박순자님의 옷장을 열어보니 무려 400벌 가까운 옷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20년 전 결혼식에 입었던 한복, 살쪄서 입지 못하는 바지, 단체 모임에서 맞춘 점퍼, 이미 색이 바랜 블라우스까지 다양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주 입는 옷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나머지 수백 벌의 옷은 먼지와 곰팡이를 뒤집어 쓴 채 옷걸이만 차지하고 있었지요. 박순자님은 옷장이 꽉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입을 옷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옷을 고르기 힘들어지고 외출 준비 시간이 늘어나면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돈의 낭비였습니다. 옷을 사들이는데 매달 수십만 원을 쓰고도 입지 않는 옷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옷장은 이미 포화 상태인데도 새로운 옷을 사는 이유는 심리적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옷이라도 사야 기분이 풀린다라는 생각은 잠시 위로가 되지만 곧 옷장과 지갑을 동시에 무겁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충동 구매로 사들인 옷의 70% 이상은 거의 입히지 못한 채 방치된다고 합니다. 옷더미가 쌓이는 것은 단순한 공간 문제를 넘어 심리적 압박으로 이어집니다. 옷장이 꽉 차 있으면 보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히고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언젠가 입겠지라는 생각은 스스로에게 끝없는 미뤄둠을 강요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옷장을 열 때마다 죄책감과 압박감을 느끼게 되고 이는 일상의 활력을 떨어뜨립니다. 박순자님 역시 옷장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겁다고 고백했습니다. 옷이 많으면 부자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쌓여 있으니 부자가 아니라 죄인 같더라.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위생 문제입니다. 오래 방치된 옷은 곰팡이가 슬고 벌레가 서식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몇몇 가정에서는 옷장에서 진드기랑 먼지가 가득해 알레르기와 호흡기 질환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옷장은 단순히 패션의 공간이 아니라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공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옷장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1년 이상 입지 않은 옷은 앞으로도 입을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과감히 버리거나 기부해야 합니다. 둘째, 옷장의 숨통을 트이게 해야 합니다. 옷장은 여유 공간이 20% 이상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옷이 상하지 않고 고를 때도 편안합니다. 셋째, 구매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옷장을 정리하고 나면 새로운 옷을 사는 것도 달라집니다. 충동 구매를 줄이고 꼭 필요한 옷만 갖추게 되지요. 박순자님도 결국 큰 결심을 하셨습니다. 계절별로 10벌씩만 남기고 나머지는 기부하거나 폐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막상 정리를 하고 나니 옷장을 열 때마다 마음이 시원해졌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입을 옷이 없다는 불평이 사라졌습니다. 필요한 옷만 남으니 오히려 선택이 쉬워지고 매일 아침 준비하는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갑도 달라졌습니다. 충동 구매가 줄어들자 한 달에 20만 30만 원씩 절약이 되었고 그 돈은 건강관리와 여가 생활에 쓸 수 있었습니다. 옷은 단순한 패션이 아니라 삶의 질을 결정짓는 요소입니다. 과잉 의류는 결국 공간을 잠식하고 지갑을 갉아먹고 마음을 짓누르는 짐으로 변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도 옷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만약 1년 동안 한 번도 입지 않은 옷이 수십 벌 걸려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돈줄을 막고 있는 범인입니다. 오늘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옷장은 곧 지갑입니다. 옷장을 가볍게 비우는 순간 지갑은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넉넉해질 것입니다. 옷장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지금까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이니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매일 조금씩 꾸준히 버리지 못하는 정리 습관의 부재입니다. 사실 집안의 돈줄을 막는 진짜 원인은 물건 그 자체보다도 버리지 못하는 습관에 있습니다. 물건은 시간이 지나면 어쩔 수 없이 생깁니다. 택배 상자, 선물 포장지, 가전제품, 옷, 약, 식품 우리가 살아가는 한 집안에는 끊임없이 새로운 물건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것만큼 나가는 것이 없다면 집은 곧 창고로 변하고 돈줄은 점점 좁아집니다. 정리를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물건이 많아서가 아니라 정리하는 습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70세 채영이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채영이님은 평생 나는 원래 정리에 소질이 없어라는 말을 달고 사셨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소질이 없는 것이 아니라 경험과 습관이 없었던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정리하는 습관이 없으니 집안은 시간이 지날수록 답답해졌고 결국 생활비는 늘 모자랐습니다. 채영이님은 결국 정리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았고 거기서 들은 말이 인생을 바꿨습니다. 정리는 기술입니다. 연습하고 습관을 들이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채영이님은 매일 자기 전 작은 습관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하루에 하나씩 버리기. 처음에는 쉽지 않았지만 하루 이틀, 한 달, 석 달이 지나자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옷장이 가벼워지고 냉장고가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정리의 비밀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세 글자, 매족구에 담겨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이 세 가지가 쌓이면 삶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단 한 개씩만 버려도 1년이면 365개, 3년이면 무려 1000개가 넘는 물건이 사라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집안에 있는 불필요한 물건 1000개가 사라진다면 공간이 얼마나 넓어지고 마음이 얼마나 가벼워지겠습니까? 반대로 이 습관이 없다면 3년 뒤 여러분의 집은 어떻게 변할까요? 물건은 계속 들어오는데 나가는 건 하나도 없다면 결국 집은 돈줄을 꽉 막는 거대한 창고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정리 습관은 단순히 공간을 확보하는 문제가 아니라 재테크와도 연결됩니다. 쓰지 않는 물건을 버리는 대신 필요한 경우 중고로 판매하면 소소한 수익이 됩니다. 더 중요한 건 충동 구매를 막는 효과입니다. 옷장을 정리해 보신 분들은 공감할 겁니다. 이미 입지 않는 옷이 수십 벌 쌓여 있는 걸 보고 나면 새 옷을 살 때 훨씬 신중해집니다. 이렇게만 해도 매달 수십만 원이 절약됩니다. 결국 정리 습관 하나가 가계부의 적자를 막고 돈줄을 살리는 재테크가 되는 것입니다. 정리 습관은 마음 건강과도 직결됩니다. 집안이 어지러우면 마음도 어지럽고 집안이 숨을 쉬면 마음도 여유로워집니다. 정신과 의사들 역시 강조합니다. 우울감과 불안감을 호소하는 환자들 중 상당수가 정리가 안 된 집에서 산다. 집안에 쌓여있는 잡동사니가 단순히 공간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마음을 짓누르는 짐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매일 조금씩 버리고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면 마음속 부담이 줄어들고 삶에 활력이 생깁니다. 중요한 건 조급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집 전체를 완벽하게 정리하려고 하면 지칩니다. 그래서 하루 한 개 작은 습관부터 시작하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오래된 영수증 하나, 내일은 쓰지 않는 컵 하나, 모레는 낡은 수건 하나. 이렇게 작게 시작해도 시간이 쌓이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결국 정리는 기술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정리 습관이 없는 집은 시간이 갈수록 돈이 새고 가족 갈등이 커지고 건강까지 위협받습니다. 반대로 정리 습관을 가진 집은 시간이 지날수록 여유가 생기고 돈줄이 트이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결국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하루 작은 물건 하나라도 버려보십시오. 그것이 단순한 쓰레기통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집안에 반드시 버려야 할 5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사실은 돈줄을 막고 건강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물건들이었지요. 오래된 전자제품, 유통기한이 지난 약과 식품, 쌓여있는 잡동사니, 입지 않는 옷들, 그리고 무엇보다 정리를 미루는 습관까지. 이 5가지를 과감히 버리는 순간 집은 숨을 쉬고 마음은 가벼워지며 지갑에도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제 중요한 건 실천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맞아, 나도 저런 게 있네 하고 끝내면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당장 오늘 집안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서랍, 냉장고, 옷장, 현관 구석에 숨어 있는 물건 하나라도 버려보세요. 그 작은 실천이 돈줄을 회복하고 삶을 새롭게 바꾸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이 영상이 꼭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공유해 주십시오. 그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삶을 지켜주는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른 분들에게는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영상을 빠르게 만나고 싶으시다면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의 가르침을 다시 새겨드리고 싶습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버리는 것은 단순히 집을 비우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갑을 채우고 건강을 지키며 삶을 더 지혜롭게 만드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가벼워지고 풍요롭기를 바랍니다.